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7일 연속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 속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 부분까지 종가가 거의 뭐 그 가격 부근에 나와 있는데요.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시장 흐름들은 오늘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들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계속 급락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16.90원 정도 지금 빠지면서 1270원대까지 좀 내려오면서 이런 어떤 흐름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당연히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예, 기관들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런 가운데 이제 개인들은 이제 거래소 코스닥에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수는 좀 올라가는데 대형주 위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오히려 좀 떨어진 종목이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좀 대등한 어떤 흐름이죠. 시장을 보게 되면 지수를 보면 이제 주도 섹터인 2차전지와 지금 오늘도 뭐 하이닉스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반도체 관련된 어떤 소부장 정도들이 좀 올라가면서 지수는 계속 이제 견인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부진하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빅파마들과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 헬스케어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빅파마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텍은 이제 기술 개발을 이제 주로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이제 중소형 단의 어떤 이제 개발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고, 이 빅파마는 이제 제약사로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부분, 여기 이제 바이오薬품도 이제 기존의 케미칼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하면서 뭐 라이센스인이라든지 뭐 M&A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큰 어떤 자금력을 가지면서 이 바이오텍트를 인수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빅파마고, 이 바이오텍은 이제 그게 어떤 상대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제 요 어떤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죠. 나름 이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도 뭐 넘버원이고, 예, 국내에서도 시가총액이 이렇게 낮지 않은데, 국내에서는 이제 미국과 다르게 상위권에 있는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의 어떤 시가총액이 그렇게 이제 큰 흐름으로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그 지수 형태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지금 이제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거의 그냥 행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셀트리온 차트하고 거의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이 전체 그 의약품 지수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예, 코스닥에 이제 의료 쪽을 한번 제약 쪽도 한번 살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저점 대비해 가지고 예, 한 뭐 좀 올랐다가 합니다만 시장 대비해 가지고는 코스닥이 한 30% 가까이 예, 올랐다라고 하면 여기는 한 절반 정도도 안 되게끔 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섹터의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셀트리온 어떤 흐름들도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조금 힘든 게 다 같이 빠지면 그렇게 좀 뭐 올라간 것에 대해서 기분은 뭐 나쁘더라도 자기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다 같이 빠져버리면 괜찮은데요. 시장이 오르는데 자기 종목이 안 온다든지 이게 소외되면 이게 피로도가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에 포트폴리오가 같이 있으면서 이제 뭐 이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보통 개인분들의 특징이 제약바이오를 하실 때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편입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비중을 실어서 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제 뭐 반복이 되면 굉장히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괜찮은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거의 이제 시장 대비해서 좀 낮아진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기업 분석에 들어가 보시면, 예, 이 투자 지표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베타 개수가 있습니다. 이 베타 개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나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 베타 개수 자체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질 않는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 베타 개수 자체가 지금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지금 낮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하고도 이제 좀 동떨어져서 주가 흐름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박스권에 갇힌 지가 지금 한 밑바닥에서 1년 반 정도 흐름,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에도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금 뚫고 내려가 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한 16만 8,600원, 한 17만 원대 어떤 흐름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크게 밀린 건 아닙니다만 조금씩 계속 내려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4월 달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좀 그랬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하방에 묻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급의 어떤 부담 부분을 계속 이제 나타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 11만 주 넘게 일단 매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6월 2일 날 이게 17만 6,400원 이렇게 할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7일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분히 이제 공매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조금 뭐 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기관들은 또 매도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내려가는 동안에 전혀 받쳐주지 못하면서 개인들이 일단 물량을 좀 받아내기는 받아냈는데요. 개인들이 사가지고 올리는 물량이 아니죠. 근데 외국인들의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이제 호가창에 있으면 여기 있는 매도 물량이 있는 호가를 잡아먹어가면서 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외국인입니다. 이게 프로그램도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보통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 때도 뭐 매수 단가를 여기다 받쳐놓고 이렇게 사죠. 그 다음에 팔 때도 보면 이제 매도 단가에다가 받쳐놓고 보통 팔기 때문에 개인이 샀다, 개인이 뭐 팔았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개인들이 뭐 많이 사도 올라간다기보다는 밑에서 그냥 받아주는 어떤 물량이기 때문에 그 내려감을 조금 이제 완충을 할 뿐이지 올리는 쪽에서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죠. 이제 기관들도 뭐 이런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공매도와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낼 때 셀트리온이 못 올라가는데, 항상 보면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라가야 될 지점에서 고비 때마다 뭐 저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째 보면 이제 매크로 변수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금리 단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들도 그렇게 뭐 심각한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수급이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의 주도가 아니니까 이걸 들어서 올려서 하진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근데 아예 모든 종목들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들은 또 이제 임상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제 제품에 관련되는 종목들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올라가는 이제 뭐 헬스케어 종목이라고 하는 인공지능하고 이제 같이 결부되어 있는 뭐 루닛이나 뭐 뷰노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기기 관련되는 미용 쪽 관련되는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유독 전통적인 어떤 부분에서 본령의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뭐 개발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 소외가 굉장히 어떤 심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월 달에도 이런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그때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제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이제 들어올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밑단에 사고 난 다음에 좀 이제
바꾸지 않겠냐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5월달에 다시 또 이 고점 부근에서 돌파를 못하고 지지 흐름을 보여야 된다는데 6월달에 첫 번째 이제 양봉 한번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 이제 음봉이죠. 이때도 뭐 도치 형태로 나왔습니다만 시장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반대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면서 상당히 조금 이제 이 수급들이 이런 어떤 수급들이 이제 이번에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지속적인 어떤 패턴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바닥권에 놓게 해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끌고 가면서 계속 이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간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이 정도 보내줬으면 어느 정도 이제 탈출의 어떤 시그널이 나와도 될 만한 어떤 지점에서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을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흐름들이 이제 밑단에 가게 되면 항상 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수급을 밑에서는 또 이렇게 사주고 올라서는 좀 파는 어떤 흐름들. 그래서 이제 한 15만원 뭐 16만원 14만원 요럴 때는 매수를 잘 해줍니다. 근데 이제 꼭 이제 17만원 18만원 부분에서는 이제 수급이 싹 바뀌는 흐름들이 프로그램이 연계되든 외국인들이 되든 뭐 이러면서 나타나는 게 지금도 이제 6월 달에도 다시 또 반복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나름 이제 셀트리온이 유플라이마의 어떤 상업화 출시 관련되는 부분, 6월 달에는 미국의 이제 PBM 관련되는 부분, 협의 관련되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 자사주 매입이 완료 이후에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부분과 이런 모멘텀과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제 금리당 관련되는 부분들도 시장은 이제 인하에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유독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의 섹터들의 어떤 대장주라든지 대형주들은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요. 내일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좀 하면서 빨리 이제 17만원대의 회복의 흐름들이 나오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 어떤 구간이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